안녕하십니까. 더 배운 현업명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또 기출문제 한 강의 또 우리가 올라가야죠. 자, 또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장과 관련돼서 오늘은 자, 190페이지 지적측량인가요? 자, 지적측량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지적측량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제4장과 관련돼서 우리 4장 용어에 대해서는 4장 지적측량 자, 지적측량은 주로 최근에 출제되는 것은 출제 포인트가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 범위도 4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적측량의 대상을 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적측량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해줄 게 어떤 겁니까? 바로 거래 절차와 관련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줄 거는 적부심사 절차에 대해서. 자, 지적 기준점이죠. 지적 기준점. 자, 지적측량은 지금 출제되는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4가지 출제해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죠. 최근 5년간입니다. 자,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문제 1번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지적측량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종합적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1번은 지적측량은 지적기준, 기준 동그라미, 기준을 툭 치면 기초측량이 되죠. 기초측량과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되며, 자, 1번에 대해서는 뭘 우리가 잡으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적측량의 구분, 전반부는 구분을 우리가 잡으라는 거네. 자, 지적측량의 구분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한다. 길리만조로의 표범에서 세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부 측량과 대표적으로 기초 측량이 있네.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측량은 크게 2개로 구분되는데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라고 그랬죠? 저도 다 까먹었네요. 13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기초 측량의 구분으로서 세부 측량은 12개가 되고요. 기초 측량 합쳐서 여기 이제 13개가 되죠. 그래서 지적 측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후반부는 자, 지적 측량의 방법이 또 하나 믹싱이 되어 있네요. 자, 지적 측량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평판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평판 측량이 있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자평판 측량이 있고요. 전자평판 측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위의 측량이라는 게 있고요. 경위 측량.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있는 것은 사진 측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 측량이 있고, 자, 전파기, 강파기 측량이 있어요. 전파기, 강파기 측량 이렇게 나눠지죠. 자, 지적 측량의 방법은 결론적으로 영양 측량 도구 이름이에요. 그러면 자, 1번 지문에 대해서는 지적 측량의 구분과 지적 측량의 방법을 이렇게 믹싱을 해놓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자르고,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 강파기 측량 또는 사진 측량, 이성 측량 방법에 따른다. 여기에서 우리 지적 측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전자평판 측량. 아주 이제 잘하고 있어요. 자, 경위 측량은 경자,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지적청량 수행자. 2번과 관련돼서 지적청량 수행자는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문제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구냐? 대표적으로 자, 지적청량업자와 대표적으로 국토정보공사를 바로 지적청량 수행자다.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 의뢰를 받을 때는 청량기간, 청량일자 및 청량수수를 적은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현관 펼쳐놓고요. 다음 날까지. 자, 누구한테? 시도지사 들렸죠.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죠.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서 갈 수 있다면 지적청량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지적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이죠.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거기에서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해주죠?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 보죠. 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한 지적청량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자에서 5일이라고 그래, 4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죠. 그러면 요 3번 지문에 대해서는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된 지문이 되겠죠. 자,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죠. 그러면 청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다. 그렇게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했을 때 지적기준점과는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합의와 관련돼서는 청량 기간은 전체 기간의 4분의 3이고 검사 기간은 전체 기간의 4분의 1이 바로 청량 검사 기간이 되죠. 합의와 관련돼서 우리 4분의 3, 4분의 1에 대해서 26회 때 또 출제가 되죠.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고요. 자, 3번은 그러면 맞네요. 자, 4번은 지적공백 복구, 신규 등록전환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세부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적정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 절차, 그러면 기초청량의 절차는 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준비 및 현지 답사를 하고 선점 및 조표를 깔고 그 다음에 간접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5번은 대표적으로 기초청량의 절차와 관련된 순서대로 쫙 연결되어 있네요.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지적청량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보니까 나왔던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몇 번이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네요. 자, 문제 2번은 최근에 지적 기준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기준점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이 있다. 자, 이제 지적삼각점에는 시도지사가 건설하고 요거는 지적, 요거는 지입니다. 그래서 시지지.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대표적으로 시지를 연결해 놓고 자,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기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기초청량인데 그러면 기초청량과 관련돼서 기초청량은 몇 종류가 되느냐? 바로 지적삼각점 청량, 지적삼각 보조청량, 지적도건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문제 2번은 지적기준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청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봤네요. 자, 1번 지문을 우리가 봐야죠. 자,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의 청량 기록을 보관해야 되며 이번에 지적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동본을 발급받은 자는 시도지사에 대해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표적으로 이건 개정이 돼서 지적소관청 하나 더 추가해 놔야 되겠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3번의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동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며 지적도관점 성과를 열람, 동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5번의 지적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동본 발급을 신청을 받은 지적청량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동본을 발급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죠. 동본 열람과 발급은 지적소관청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1번도 맞고 2번은 2번과 관련돼서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신청 이거 한번 추가를 해놔야 되고요. 3번, 4번, 5번이 있네요. 여기에서 5번은 절대적으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은 대표적으로 지적청량 대상과 관련돼서 출제됨으로써 자, 지적청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청량.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 현황 청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 보건 청량이 있어요. 경계 보건 청량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은 현경이는 입법 안 입법, 입법. 그래서 통과.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현경을 찾으라고 그랬죠. 지적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현경이는 입쁘다.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통과.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잡아둘 거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청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야죠.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런 의미. 자,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분할 청량이 되죠. 등록 전환 청량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청량이 바로 등록 전환 청량이죠. 자, 등록 전환 청량과 관련돼서 두 가지 의미를 꼭 다시 한번 상기해 놔야 돼요.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하면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됩니다.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업무 타임 해봅시다. 허용 범위 이내에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 대표적으로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자, 지적학정 청량은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적학정 청량이요. 지적학정 청량은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도 여부를 반드시 비시할 지역은 어디냐. 그래서 지적학정 청량과 축적 변경 청량. 그래서 지축. 이렇게 한번 상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3번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 현경이는 이쁘다 통과. 그래서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4번은 전형적인 무슨 문제입니까?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4번에 대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청량을 하회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에 그러면 우리가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이라고 그랬어요.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1번에 검사가 들어갔다 검사 청량, 2번에 경계 동그라미 보건이 들어갔다 경계 보건 청량, 3번에 지상 건축물의 현황 동그라미
자, 어디에 경계와 대비가 들어갔다. 지적 현황 정량이 되죠. 이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을 설치한 경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대표적으로 말소 정량이 되겠죠. 그러면 자, 문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문제 4번의 전형적인 지적 정량의 대상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네요. 자, 지방이적인 심의 얼결상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를 우리가 잡으라고 그랬죠. 자,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밑에 뭐가 있죠? 바로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적부 심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있죠. 국토. 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두죠. 그러면 얘는 자, 적부, 재심사 등이라고 그랬어요. 개정된 부분이죠. 원래는 적부, 재심사만 하는데 업무 범위가 등으로 해서 4개가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청구인입니다. 자, 청구인이네요. 자, 청구인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자, 토지 소유자, 이 이해관계인, 자, 지적 정량 수행자, 토이지. 그래서 토이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정량 수행자. 자, 시도지사를 거쳐가 되죠. 거쳐서 지방지적인에 청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부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해부, 그래서 30일이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심의얼결 60일이 결정돼야 되고, 연장 30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체 없이 송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지, 그래서 7일 통지돼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지적 정량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가 돼요. 자, 청구인이 이제 불만이 있다. 그러면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청구하고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송부하고 저렇게 질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으로 가서 직권 정정 사유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지방지적인의 업무 범위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문제 5번에 지방지적인의 심의 얼결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의 지적정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의 지적정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이건 중앙지적인의 업무 범위가 심의 얼결사항이 되겠죠. 3번의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자, 지적 결자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5번의 지적 분야 청량 결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이거는 중앙지적인의 업무, 즉 심의 얼결 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그랬으니까 적부 심사.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과 관련돼서는 지적 정량 의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정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적청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청약 수행자에게 지적청약을 의뢰해야 된다. 그러면 지적청약 의뢰는 누가 대한다? 지적청약 수행자야. 그러면 지적청약 수행자는 대표적으로 지적청약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청약 수행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은 맞다. 자, 이번 지문에 지적청약 의뢰하는 자는 지적청약 의뢰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청약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3번은 지적청약 수행자는 지적청약 의뢰를 받을 때 청량기간, 청량일자 및 청량수수를 적은 지적청약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에 제출. 맞네요. 4번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맞네요.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 나왔다. 그러면 합의를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 5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이죠.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요.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청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5번은 대표적으로 지적 청량 의뢰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이네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의 심의 의결에 대해서 제척이라는 것은 뭡니까? 빠지라는 거죠. 왜 제척이 빠질까요? 공정한 심의 의결을 못하면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식선에서도 우리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네. 예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래. 그러면 손이 안으로 볼 수 있죠. 빠져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빠져야 되겠죠. 예언이 해당 안건에 해당하여 정언, 진술, 감정을 한 경우 손이 안으로 볼 수 있죠. 공정한 심의 의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예언이 중앙지원에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 사람은 뭐예요? 자, 공정한 어떤 심의 의결에 대해서 보고받고 의견을 들은 거겠죠. 그럼 7번의 정답은 제척 사유가 아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의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바로 빠져야 되겠죠. 의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손이 안으로 꼽을 수 있죠. 공정한 심의 의결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빠져라. 제척이 되는 거죠.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이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했대요. 합의 동그라미. 토지 분할을 위한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일단 합의죠. 20일을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량기간. 그러면 청량기간은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이겠죠. 4분의 1은 검사기간이다. 그러면 20일은 요거는 15일이 되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20일을 곱하니까 5일이 되겠죠. 여기에서 물어본 문제가 뭡니까? 자, 검사 기간을 물어봤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단 지적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이렇게 나타났네요. 8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이죠.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자, 문제 9번은 무엇이에요? 지적 청약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문제 9번도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 9번도 이거는 지적 청약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적 청약의 대상과 관련돼서 9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청약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의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에 생긴
경우 있는 경우로서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거는 대표적인 뭐예요? 지적 재조사 청량이 되죠.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이 되네요. 자, 이번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성과에 대해서 지적 소환청의 검사, 이게 대표적인 검사 청량이 되네요. 자, 3번에 연속 지적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청량을 한 경우. 연속 지적도가 뭐예요? 용어 정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죠. 연속 지적도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가 세 분이 필요하다. 일생에 대해서. 자, 어머니가 필요하고요. 와이프가 필요하고, 하나는 내비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내비. 우리 차에서 띵동띵동 들어가는 그게 바로 전산화된 연속 지적도로서, 그거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네요. 지상 건축물의 현황이네요. 현황, 지적도에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지적 현황 청량이 되겠죠. 자, 5번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그러면 등비 사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청량이 되겠죠. 그러면 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출제된 것은 대표적으로 또 지적 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푸는 게 주로 저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지적 청량의 대상과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와 지적 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적 기준점, 그래서 기준점과 관련돼서 최근에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0번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 오래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우리 한번 또 적어보자고요. 자, 청구인입니다. 자, 청구인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한테 청구, 자, 시도지사 그렇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바로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라고 그랬죠. 적부심사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구인은 토의지라고 그래서 토의지. 그래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자,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죠?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심사 청구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예요? 자, 해부 30일. 자, 심의 열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송부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며칠 통지, 바로 7일에 통지를 해준다. 그래서 고리표를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해부 30일, 심의 열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그래서 7일 통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죠. 재심사 청구, 이렇게 되네요. 자, 재심사 청구는 90일, 어디를 거쳐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가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지적위원회겠죠.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예요, 재심사예요. 재심사 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청구하고, 자, 해부 30일, 그 다음에 심의 열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송부 7일에 통지해준다. 그래서 통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자꾸 반복이 돼야 돼요. 언젠가는 헤어지겠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 대표적으로 직권, 정정사유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적부심사와 재심사는 대표적인 무슨 정정사유다? 직권, 정정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구인은 토의지요. 청구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부 30일. 심의 열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송부 7일 통지, 재심사 청구 90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10번을 접근해보죠. 문제 10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청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토이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우리 지적청량 수행자는 또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누구를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적부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이 절차 날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이죠. 자, 문제 12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문제 11번이죠. 이거는 이제 작년 27회 기출문제가 되겠네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인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의 이 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이 원장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 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다. 그러면 이 원장 부위원장을 제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요걸 착상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중앙지적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자,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3번의 중앙지적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맞네요. 자, 4번의 중앙지적인의 회의는 제재기형 과반수로 출석하고 자, 개의하고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이게 의결 정족수가 됐었죠. 자, 5번은 위원장이 중앙지원의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7일이 아니죠.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요 5번 지문은 우리 과거에 15회 때도 2.5점짜리 지문이 됐었고요. 그때는 맞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11년 만에 우리가 12년 만에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5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개년간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지만,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봤지만, 어때요? 대체적으로 이제 지문들도 많이 돌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출제된 지문들이 다 우리가 믹싱이 종합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과목이 그래요. 우리 공시법령도 물론이거나 모든 과목들은 기출지문에서 또다시 출제된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합격이며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요 지적청량이 11문제 중에서 올해도 이제 2-3문제 출제가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 4가지 테마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적청량의 대상이라든지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 지적청량의 적부심사 절차, 대표적으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4개 테마는 우리 기본서라든지 전 시간에 우리 요약집, 지적청량의 우리 요약집을 정리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의 기출문제는 바로 지적청량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지적청량에 대해서 11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고요. 자, 정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문하고 자꾸 익숙해져라. 그래서 오늘은 지적청량 11문제를 풀어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법 문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5개년. 자, 그러니까 12문제, 5 곱하기 60문제죠. 이 60문제를 자꾸 감으로 익혀 나가라는 거. 그 중에서도 이 기출문제를 자꾸 지문을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순발력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응용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60문제에 대해서 한 2-3번만 계속적으로 좀 풀어봐 달라는 거 부탁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지적청량 11문제 마르고 닳도록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